병원을 그래도 가야지 약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 것 같아서 사실 꽤 꼼꼼하게 챙겨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해열제, 콧물, 기침약, 지사제, 연고 다 챙기고요. 그리고 또 이걸 하나 추가를 합니다. 네, 원장님. 주말이나 늦은 밤에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부모님들이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약국은 문을 닫았고 응급실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발만 동동 구를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 집에 반드시 필요한 내 아이 상비약을 준비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닥터맘입니다. 저도 의사지만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아침에 멀쩡하던 아기가 갑자기 막 열나거나 막 기침하면 같이 되게 당황스러워요. 제가 또 약이 있는 건 아니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는 꼭 준비해 두세요 하는 상비약 리스트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점을 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이요? 네, 이게 병원에서 처방받는 상비약은 증상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목적으로 예비용으로 약을 처방받는 거는 꼭 비급여 진료이고요. 진료비하고 약값을 꼭 모두 본인이 부담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상비약 1순위는 뭔가요? 제일 먼저 챙겨야 될 상비약 1순위는 해열제고요. 해열제는 두 종류를 구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아세타미노펜 계열하고 이부프로펜, 즉 브루펜 계열인데요. 해열제는 진통 효과도 있어서 아기가 밤에 갑자기 귀가 아프다고 울거나 또는 열이 없어도 어디 아프다고 할 때 먹이면 아기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열도 없는데 먹이면 저체온증이 올까봐 걱정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네, 진료실에서 항상 받는 질문이에요. 먹여도 되나요? 정상체온인데. 정상체온일 때 먹여도 저체온증을 유발하지 않으니까 걱정 말고 먹이셔도 됩니다. 우리도 머리 아플 때 타이레놀 먹는데 저체온증 오지 않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정확한 용량을 계산해서 먹이는 건데 특히 고열일 때는 최대 용량으로 먹여야지 열이 잘 떨어지거든요. 근데 용량 계산법 이게 복잡하던데 쉽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아세타미노펜은 체중당 10에서 15mg이고 이부프로펜은 체중당 5에서 10mg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사실 산수 계산이어서 다 하실 수는 있는데 다만 그래도 더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기 체중에서 나누기 3을 해서 나온 숫자 올림 해가지고 그 cc를 먹이면 대부분 맞습니다. 예를 들면 10kg 아기면 나누기 3하면 3.3이니까 한 4cc 정도를 먹이셔도 되고요. 다만 꽤 고열이 날 때는 5cc까지 플러스 1 정도 한 cc까지는 먹이셔도 다 괜찮습니다. 그럼 두 해열제의 차이점이 뭔가요? 네, 이거는 되게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세타미노펜은 해열하고 진통, 안 아프게 해주는 효과 두 가지가 있는데 브루펜은 해열 진통에 플러스 항염 작용이 있어요. 즉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추가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목이 아프다고 할 때는 진료를 보지 않았어도 목에 염증이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타이레놀보다는 브루펜 계열을 먼저 먹여보시는 게 통증과 염증을 같이 잡을 수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열제 다음으로 또 뭐가 있나요? 두 번째는 감기 관련 약들인데요. 먼저 갑자기 증상이 생기는 게 대부분 콧물이거든요. 콧물은 항히스타민제를 준비를 하는데 이게 보통 알레르기 약이에요. 그래서 두드러기나 벌레 물려서 가려워하거나 갑자기 부었을 때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사는 일반 의약품은 만 2세 이상이 돼야지 복용을 할 수 있어서 그보다도 어린 아가들은 꼭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이셔야 돼요. 그럼 기침약은요? 기침약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가래를 묽게 해주는 거담제하고 기침을 억제시켜주는 진해제가 있는데 집에서는 거담제 정도만 구비해 두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특히 반기침은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감기약 기침약만 보다는 콧물약이랑 기침약을 같이 먹이시는 게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고 설사할 때를 대비해서 이런 약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배 아플 때 쓸 수 있는 약은 사실 비상약으로 가지고 계시기에는 오래 보관이 어려워요. 다만 지사제는 스맥타라고 해서 디옥타헤드랄 스맥타이트 이 성분의 회색 빛깔 물약을 약국에서 되게 쉽게 일반 의약품으로 사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점은 2살 미만은 금기예요. 그래서 2돌 이전 아가들은 비상용으로는 구비할 수는 없어요. 소화제는 사실 호아한테서 허가난 제품이 거의 없어서 배가 아프다고 할 때는 병원 진료를 빨리 보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럼 먹는 약 말고 꼭 구비해야 하는 연고도 있을까요? 네, 연고도 집에 가지고 계시면 참 편하시겠죠? 저는 보통 연고 3총사를 추천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항생제 연고예요. 보통은 에스로반, 닥터로반 하는 로반으로 끝나는 연고인데 상처가 나거나 진물이 날 때 감염을 막기 위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스테로이드 연고인데 아마 이건 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보통 리도맥스라고 하는데 모기가 물린 곳이나 땀띠, 붉게 올라온 습진, 기 애기들이 가려워하거나 염증이 있을 때 발라주시면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근데 눈이랑 입 주위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이건 스테로이드 연고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쓸 거면 꼭 의사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판텐인데요. 이건 스테로이드가 없는 아연 성분이 들어있는 순한 항염 연고여서 가벼운 기저귀 발진이나 피부 초기 염증에 발라주셔도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곧 저희가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해외여행 갈 때 챙겨야 할 상비약 질문도 정말 많거든요. 원장님은 보통 어떤 거 챙겨가시나요? 저는 제가 의사지만 해외에서 아기가 아프면은 병원을 그래도 가야지 약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 것 같아서 사실 꽤 꼼꼼하게 챙겨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해열제, 콧물, 기침약, 지사제, 연고 다 챙기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이것이요. 네, 이게 먹는 스테로이드 약인데요. PRD 시럽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대표적인데 해외에서는 음식이 바뀌기도 하고 또 환경이 바뀌면 갑자기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또 물놀이 하다가 해파리에 쏘이거나 뭔가 알러지 반응이 그렇게 다치거나 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을 때는 콧물약만으로도 써서 조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때 안 될 때는 비상용으로 스테로이드를 쓸 수 있어요. 이거를 처방받아야 되는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용량도 애기 몸무게 따라 다 다르거든요. 꼭 의사 진료를 받은 이후에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항생제도 미리 처방받아서 가는 게 좋을까요? 저한테 진료를 보러 오셔서 보통 많은 분들이 항생제도 주세요.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제가 몇 번 여행 가봐서는 항생제 먹을 일이 잘 없더라고요. 다만 우리 아기가 평소에 중이염 같은 질환을 잘 걸린다거나 또는 코 생기면 바로 부비동염으로 진행해서 되게 힘들다고 하면 평소 잘 진료를 봐주시던 소아과 선생님께 진료를 한번 보시고 잘 듣던 항생제를 예비용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정말 약국 하나를 통째로 옮겨놓은 것처럼 정말 든든한 정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뭘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상비약은 어디까지나 병원에 바로 갈 수 없는 응급한 상황을 위한 비상약이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증상이 없이 미리 약을 처방받는 거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서 가능 여부도 좀 다르고요. 의료보험이 안 된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크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